질의해 주십시오. 얘기 잘 들었습니다. 우리 위원회 의원님께서 지금 벌이를 하셨는데 절대보호구역, 상대보호구역, 동합보호구역 이 구분은 좀 사실 좀 세부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 손혜리 진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이제 논란이 되거든요.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집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200m 내거든요. 근데 이제 500m까지 사실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서울의 그 대략 제가 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597, 중등이 382, 고등이 318, 1000여 개가 넘단 말이죠. 그 1000여 개가 넘는 이걸 이제 하나의 객체로 본다고 한다면 500m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1000여 개가 넘는 학교를 500m로 다 구분한다고 한다면 서울 시내가 거의 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여야에 걸린다고 봅니다.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사실 있는다고 합니다만은 심의위원회 자체가 어쨌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사실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. 그 지금 현재 200m 정화구역 내에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개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500m로 확대됐었을 때 이 과연 1000여 개 되는 학교가 한다고 한다면 서울에 안 걸릴 데가 없습니다. 나는 굉장히 혼란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.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손혜리 진술이나 우리 유응상 번갈아가면서 말씀 좀 해주시죠. 예.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려가 되는 게 500m까지 심의 규정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분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200m까지는 기존에 이제 하던 시설이라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금지하고 있는 그 시설이나 행위를 갖다 제한하시고 200에서 500m로 이렇게 확장된 배경에는 아마 유독성 폭발성 화학물질이라든가 폐기물 규제라든가 뭐 통학로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업소를 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네, 우리 유응상 진술입니다. 예, 저는 좀 5m까지 확대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우선 첫 번째는 말씀하신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선 통학로를 학교 주변 사방 다 500m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학생들이 뭐 주거지 밀집도라든가요. 그래서 그 빈도가 높은 곳, 학생이 주로 많이 통학하는 그 길을 제대로 관리해서 가능하면 그 길로 좀 유도를 하는, 물론 사방 뭐 학교 위치마다 조금씩 특색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, 그래서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그 지정을 하는 학교와 그 지역사회가 같이 합의를 통해서 여기는 우리 통학로로 지정을 하고 같이 관리하자, 뭐 이런 쪽의 어떤 지역사회로부터 동의를 받는, 강제로 500m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고 동의를 받는다면 조금 지금 말씀하신 혼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이 심의 대상을 이건 좀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우리 정화구역 내에 그 금지행위 모든 거를 다 포괄하는 게 아니라 좀 중요한 것들, 예를 들면 이 폭발이라든가 이 화학물질 또 어떤 비산, 공기에 의한 비산은 워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네. 이 정도는 좀 보완될 필요성이 있고,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. 예를 들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 맨홀 뚜껑이라든가 뭐 돌출 간판 또는 어떤 전단지 이런 쪽에 위험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통학로만 좀 최소화시켜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 도로만큼은 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. 보다 세부적으로 좀 통학로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. 통학로가 한두 개로 제가 볼 때는 제한하기가 어렵다. 학교의 사방에 사실은 주택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야 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연구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. 또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손혜리 진수리님, 이제 금지 조항에 대한 이제 처벌이란 말이죠. 영업 정지, 이제 허가 취소, 또 시설 철거까지 이제 이렇게 명시한다고 한다면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걸 법률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? 예, 아무래도 이게 정화구역 문제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이 집행에 대한 또 법률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?
근데 문제는 이걸 실효성 있게 하려면, 실효성 있게 강제로 하려면. 하려고 네. 하면요. 일단은 국민들이 이 정화구역 관련돼서 알아야 되거든요. 이 네. 제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이건 학교 주변에서 이런 업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정화구역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인지를 물어보면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국민들 인식이 내가 이런 업종을 이 학교 주변에서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영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돼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법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려고 하면 이 법을 제대로 잘 알리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국민들을 계몽하는 홍보가 첫 번째 전략이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관광호텔 같은 문제도 관광호텔 자체가 숙박만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문제점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.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이제 그 업소를 나가라고 하기보다는 그 업주들을 좀 모아다 교육시켜서 유해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아까 그 위원회라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은 그 위원회가 교육청마다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 지역에서는 그 유해시설이 허가가 되고 어떤 지역은 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같은 법률이 체계적으로 좀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법을 굉장히 홍보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그리고 업주의 교육을 통해서 업주의 인식이 향상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정의하는 김상현 의원님.